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순천에 사는 이선아라고 합니다. 어디요? 순천? 순천, 네. 전라남도 순천? 네네. 순천의 선화. 선아님, 순천은 시죠? 요즘. 네. 아주 그걸로 유명하죠? 야, 순천은 시요? 맞죠? 예. 네. 거기가 순천 맞아요? 네네, 순천이요. 예, 그죠. 고추장 그러니까 거기는 순창이고. 아, 네. 예. 아유, 이 반장도 이행이 안 뒤지죠? 그래요. 순천은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저번 주에 보니까 굉장히 이런 쪽에, 이 시 쪽에 이런 분들이 밝으시던데. 순천의 인구가 지금 한 50만 되나요? 넘나요? 50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아, 50만은 안 되고요? 네네. 아, 그렇구나. 순천은 뭐가 유명해요, 근데? 순천에, 얼마 전에 순천 정원박람회, 세계 정원박람회 있었어요. 아, 그게 정원박람회가 맞다. 순천이었죠? 네네. 야, 그렇구나. 그래요. 전 순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요. 한번 와주세요. 그래요. 우리 선아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42요. 어유 근데 목소리는 전 20대 진짜 중반 정도 알았어요. 어유 나이를 어떻게 그렇게 비껴가셨어요, 목소리가? 목소리만 그래요. 아, 목소리만 그래요? 네. 예, 외모는 나이 그대로 다 맞고요. 아마 그럴걸요. 그렇구나. 그래요. 선아님 주식하신 지는 한 1, 2년 되셨어요? 횟수로는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아, 3년이요? 그래요. 네네. 3년 동안에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되나요? 네네. 3년 동안에 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아,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왜요? 계속 빠져가지고요. 계속 빠져요? 아닌데 지수는 빠졌다 올라왔다가 막 이런데?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하고 상관없이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는 종목이 그런지 몰라도 계속 빠지더라고, 제 주식은요. 그죠? 네. 자기가 정확하게 지금 진단은 아주 정확하게 못했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그 느낌은 제대로 받으셨어요. 무슨 소리냐? 실은요, 작년, 올해, 재작년, 작년, 올해 이 세 해 중에 올해를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셨다라면 주식을 일단은 틀리지 않게 방향을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올해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실은 제일 어려운 해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겁니다. 아주 최근 몇 년 동안 중에 에이 뭐 지수가 그렇게 팍 빠진 애도 있었는데 아니요. 지수가 그렇게 그냥 푹 빠져서 힘든 애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사기를 당한대요. 그래서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자기가 사기꾼들은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쓰여 있는 사람 그런 스타일들한테 사기를 안 당한대. 근데 진짜 너무너무 선량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막 너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차라리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게 막 그냥 이렇게 그 지수가 흘러내는요. 예. 말 그대로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여 있는 사람한테 사기 당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좀 덜 분해요. 근데 너무너무 착하고 내 옆에 항상 있었던 아주 선량하고 그런 사람한테 사기 당하면 어때요? 막 분하고 막 그죠? 어떻게 저놈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네. 바로 올해가 그런 해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해입니다. 실은 주식으로. 그걸 느끼셨다면 제대로 느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해가 있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애가 있길 바래요. 그쵸? 우리 인생도 이러잖아요. 파도도 뭐 영화 대사에 있잖아. 올라가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희망 가지세요. 진짜. 아시겠죠? 네네. 좋아요. 네. 포트 어떻게 되세요? 오텍. 아, 오텍이요? 매수가 얼마예요? 네. 7,490원에 네. 20%. 또요? 네오이즈 홀딩스 네. 26,700원에 예. 10%. 또요? 두산 인프라코어 네. 18,300원에 40%. 456 맞네. 예, 또요? LG전자 예. 74,800원에 10%. 10%요. 예. 네네. GS건설 예. 36,300원에 20%. 예.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GS건설이요. 그분이요.
그분이 궁금하셨구나. 네네. 예, 그래요. 그분의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셨어요? 이 반장하고 통화하면 난 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 이런 거. GS건설이,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월봉 상황까지 다 깨가지고, 진짜 불안하거든요? 진짜 불안하세요? 네네. 예, 그래요. 그럼 GS건설이 큰일 날려나 보다. 그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요. 그럼 GS건설이 올해 왜 이렇게 빠진 건 아시죠? 건설 경기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요. 건설 경기가 그렇다. 근데 GS건설은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왜 더 많이 빠졌을까요? 어, 실적이 안 좋아서? 맞아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왜 안 좋았어요? 실적을 못 내서? 실적이 못 냈으니까 안 좋았겠죠. 그럼 잘 냈으면 좋았지. 올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삼성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비용 옛날에 떨어야 될 속된 말로 뭐 이렇게 비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어차피 한번 적용시켜야 될 안 좋았던 그러니까 수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한 1억일 줄 알았는데 1억 5천이 됐어. 그럼 그 5천만 원 넘은 거 있잖아요. 예상보다. 그걸 언젠가는 떨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장부에서. 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거를 올해 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건설이라는 산업의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설이라는 거. 조선과 건설 이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조선도 뭐예요?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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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만들죠. 네네. 배를 길게 만들어요? 짧게 만들어요? 보통 배 만들 때. 길게 잡고. 길게 만들죠. 건설도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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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요. 짧게 지어요? 길게 지어요? 길게 지어요.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보통 할 때 비용을 앞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5년이야. 그럼 5년의 비용을 앞쪽에서 그냥 한 번에 다 떨어버릴 수도 있지만 중간에 떨어버릴 수도 있죠. 5년에 나눠서. 네. 그죠? 아니면 네. 끝에 떨어버려도 되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근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들 문제됐던 게 뭐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그래가지고, 건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외국인 투자가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건설업에. 왜 그러냐. 우리나라 건설은 너무 비용에 대해서 나일론식으로 막 이렇게 좀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싫어했던 게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틀려졌어요. 요즘은.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이거죠. 뚱땅 비용을 나눠서 했어요. 나눠서 했는데, 나눠서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이셔츠 셔츠 단추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끼웠어요. 근데 맨 처음에 하나가 잘못 끼워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끼웠어. 다 끼웠는데 여기 가니까 어떻게 돼? 하나가 삑 나오네? 이거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다시 풀어서 다시 시작해야죠. 예. 네. 마찬가지로, 비용을 일정하게 떨긴 떨었어요. 그런데 떨고 났는데 어때요? 비용이 계속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젠간 떨궈야겠죠. 안 떨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와이셔츠 이렇게 서로 이가 안 맞고 이러고 다녀봐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네. 그러면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네. 되세요? 네. 대신 그건 한 번만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쭉 하고 그냥. 그죠? 네. 바로 GS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이 올해 그걸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GS건설이나 이쪽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를 생각하고 계시냐? GS건설이 올해 이랬으니까 야 이것도 회사가 지금 뭐 건설에 대한 무슨 구조조정 몇 년 동안 했는데 GS건설이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네. 얼마 전에 뭐 GS건설 뭐 부도 이야기도 루머도 돌고 그죠? 네네. 막 그런 루머 때문에 막 그랬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GS건설 그런 루머들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GS건설 올해 그 비용 이렇게 한 거 떨군 거 어차피 한 번은 떨궈야 됐어요. 근데 그거 올해 떨군 거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제 GS건설이 새롭게 더 나빠져야 될 게 악재가 또 나와야 돼요. 빠질려면 무조건 주가가. 그죠? 네. 요거 빠진 것 때문에 의미를 두지 말고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거래가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시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서는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주식 전체가 조금씩 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너무 의미를 일단 두지 말고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빠질 만한 큰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세요. 지금 GS건설이 아무리 그래도 랭킹이 내려가도 우리나라 도급순위 5위 안에 드는 대그룹이에요. 대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건설사 어떤 건설사 요번에 또 문제 됐고 중형 건설사 이런 건설사 문제 되면 여기도 또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그 건설은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 하도급의 하도급, 하청의 하청, 재하청 몇 하청까지 내려가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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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건설도 일종 면허가 있고 막 이래요. 모르셨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일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만 어떤 공사에 신청서를 낼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은요, 다른 나라하고 또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 몇 하청까지 내려가요. 그런 건 들어보셨죠? 네네. 다시 말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건설 중에 거의 최고 탑입니다. 탑에 있는 회사예요. 예, 한 네다섯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면 그냥 중견 건설 업체 하나 무너지는 거하고 완전 문제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의 루머 이야기가 돌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당하시는데 그거는 중견 건설 업체 부도와 틀린 겁니다. 그걸 좀 똑똑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아무리 그래도 요번에 실적 그런 거 했지만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아주 심각하게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건설업 자체, 우리나라 건설 경기 자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미국도 건설 경기가 살아났게요? 죽었게요? 살아나고 있는. 예, 맞아요. 살아나요. 결국 지금 뭐냐면 다시 기본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요. 제조업, 굴뚝 이런 거에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쪽에 포인트를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좀 변화를 똑똑히 하셔야 돼요. 전에는 맞아요. 무조건 IT, 이런 거 위주로 갔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거기에 의해서 경제가 살아났어요. 근데 요번 경제 살아나는 구조가 대단히 재밌는 게 미국부터 구경제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좀씩 좋아지는 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도 물론 창조경제의 부분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봐도 구경제 쪽에 포인트를 지금 많이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흔히 말하죠.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그걸 냄새를 못 맡으면 어떻게 되냐. 맨날 가도 차트만 보고 있어요. 급등주 보고 차트 보고. 이러면은 그렇게 되면 시장의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겁니다. 투자라는 걸 못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런 걸 전혀 보실 생각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아님도 지금 제가 말씀 올리기 전까지 그런 부분 전혀 생각 안 하셨죠? 네네. 전혀 못 보셨죠? 이제 네. 이해가 되셨어요? GS건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림 그런 건 너무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보다 제가 예상되는 건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래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후년엔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어떻게 빨리 올라갈 거냐 그것까지는 모르죠. 솔직히 주식의 시간표는 제가 항상 모른다고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참고 보시면 지금보다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굳이 이거 36,300원에 20%라면 저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결론이네요. 네. 됐나요? 네. 답답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트를 빨리 볼게요. LG전자 74,800원인데요. LG전자. LG전자 요즘 다시 움찔움찔하죠? 예. 네네. 그래요. 저점이 높아져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움찔움찔해요. 이제 더 이상 안 밀리죠? LG전자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파는 주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LG전자에 대해서 커멘트를 좀 안 좋게 하는 방송이나 레포트들을 보고 자꾸 LG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매도에 대한 의견들을 방송에서
거의 다들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주식은 팔아야 될 타임이 있고 팔지 말아야 될 타임이 있어요. LG전자는 지금 던져야 될 주식은 아닙니다. 이 가격에서. 예, 이 가격에서 던져서 아우 난 너무 행복해. 그렇게 될 거라면 던져야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가져가시는 쪽으로 할게요. 네. 됐나요? 네. 그래요. 그리고 다섯 종목이 나니까 빨리 해야겠어요. 두산인프라 예, 두산인프라 18,300원 40%인데 이거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18,300원. 두산인프라를 몇 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빠졌길래 비중을 늘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비중을 네. 그렇게 늘린 거는요. 함부로 정리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예. 네. 그리고 두산인프라 요즘 저 알아요. 이거 왜 그런지. 근데 이건 제가 또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도는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뭐 강의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 두산에 대한 걱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건 저도 뭐 여기 말하고 싶지만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좀 피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뭐 심각할 만한 내용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반장님,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제 매수가까지 과연 올 수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급적으로 한번 깨지면요. 대형주가 수급적으로 깨지게 되면 시간은 약간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네. 제가 생각되는 거는 18,300원이 나중에 손해보고 굳이 나는 이거 손해 안 보고 팔고 싶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손해보고 안 팔 수는 있는 가격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근데 시간이 이제 얼마나 빨리 요번에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회복하냐 이거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판단은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래요. 그래서 네오이지 홀딩스고요. 네오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긴 있죠. 근데 이거 뭐 반토막도 더 났어요. 네. 그래요. 네오이지 홀딩스는요. 이거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예, 현실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10%밖에 안 되고 이거는 지금 가격이라도 손절해 주십시오. 예, 절반이라도 건지세요. 그게 네. 현실적으로 나아요. 아시겠죠? 네. 그럼 네. 마지막 오텍이에요. 예, 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오텍 저도 좋게 봤는데 요즘 주가가 하는데 오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조금 이런 식으로 빠지죠. 예, 네. 조금. 이거는 개인들의 물량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오텍 어저께 거래도 24,000주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시장에 힘들고 지치니까 조금씩 파는 거예요. 몇 명이서.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하루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빠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모멘텀이 한 번만 들어오면 더군다나 실적이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거 있거든요. 받치고 있거든 게 발표됐죠. 3분기에도 실적 좋았고. 예. 네. 제가 봤을 때 4분기나 내년 1, 4분기에도 실적이 아마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다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올 모멘텀 하나만 있으면은 아마 금세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더 홀딩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네. 네네. 그래요. 여기까지 5종목 해드렸고요.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뭐 혹시 연말에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아, 통화 그래요? 된 게, 네네. 아, 그럼- 너무 학수고대였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 때 산타복 한 번 입고 나와야 되네, 또. 그래요. 네, 기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네.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말에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